감사합니다. 조금 글자가 자 지금은 우리 기초 과정의 시간입니다. 기초 과정의 시간인데 오늘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지지의 합 여러 가지 삼합도 있었고 방위합도 있었고 육합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암합, 명암합 해가지고 이제 합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상충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충. 그래서 대표적인 게 상충, 그지? 그다음에 그 지지에서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살펴보는 것들이에요. 내 명 속에서도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또 이 운의 흐름 속에서 내한테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걸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형, 충 이런 겁니다. 실제 충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형충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습니다. 와닿고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난 시간에 충은 대표적이기 때문에 충은 했고 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서는 뺐습니다. 뺐고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진이니 기문살이니 뭐 그다음에 파살이니 해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중, 삼중 또는 뭐 이래서 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상충살과 중첩되는 부분, 원진살도 다른 파살과 중첩되는 부분, 기문살과 원진살이 중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첩, 이중, 삼중 중첩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인데 현실적으로 와닿을 확률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신살로서 와닿을 확률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크게 무게로 와닿는 건 아까 형살, 충살 이런 것들이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외워놓으면 좋은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거 들어갈 자리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외워도 그냥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네모의 그림을 통하든지 상충살을 기본적으로 알든지 하면 조금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충살, 상충살이 되고 또 원진살이 되고 뭐 기문살이 되고 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그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요 시간을 마치고 이제 제가 지금 지장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그래 요거 미리 내가 써놨습니다. 자, 먼저 원진살은 우리 원진살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게 지금 이 책에는 우리가 여기 몇 쪽입니까? 58쪽에 있습니다. 57쪽, 8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그림은 없지만은 원진 해가지고 이래 글자를 자미, 원진 이런 표시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러면 원진살이 뭐고? 첫째로 원진살이 있으면 그다음에 원진살이 운에서 행운에서 만약에 내 글자와 만나서 원진살이 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이제 예측되노? 어떤 일이 발생되노?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자 먼저 원진살은 이렇습니다. 이 원진살은 서로 원망한다, 그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지만 이 지장간 속에 이 암합이라는 게 있어서 끌어당김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상충에 대해서 충은 어떠냐면 서로 반대편 있는 길이 충이거든요. 좌오충 있지 않습니까? 좌오충이 되면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면서 좌오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면서 서로 반대편에 있는 글자들끼리 충입니다. 좌오충했고 충미충. 좌오가 아니고 지금 좌미가 되잖아요. 좌오. 그림은 지금 충을 이야기하는 거고. 충은 좌오가 충이 되고 충미가 충인데 그걸 이제 지금은 요 원진을 하기 때문에 원진은 충은 꼬였거든요. 이게 꼬여 있거든. 좌축의 충이 뭐고 오미의 충과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풀어놓은 거다. 요게 이제 원진이다. 요 그러면 원진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미가 원진이고 자미가 원진이고 축오가 원진이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인유가 원진이고 인이 그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명 속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알 수 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에 원진이나 기문살이나 그다음에 팥살, 햇살 뭐 등등은 그 남녀간의 그 궁합 볼 때 많이 쓰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또 명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상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부부 궁자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부 궁자인데 만약에 여기저기로 상충살에다가 원진살에 막 앞뒤로 이래 있다면 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면 내 타고난 내 명은 어떻습니까? 내 명이 집이 안 편해요. 이미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 애정관계나 뭐 결혼 부부관계나 하면 서로 각자의 그지 니캉 내캉 니캉 내캉 그게 이게 맞는 게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지가 가지고 있는 지 팔자의 안전한가, 그죠? 내가 외부의 어떤 개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안전한가 그런 명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내 집에 부부 궁자리잖아요. 여기 안전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충이나 형살이나 원진이나 등등의 개입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죠. 그래 보호를 잘 받고 합의에 의해서 보호를 받든지, 그죠? 옆에 상생의 관계에 의해서 보호를 받든지 이런 관계가 있어야 그 타고난 명이 안전하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진이라 하면 이 자리에 원진 맡고 있더라, 원진살이더라 하면 어디가 원진이 돼 있든 간에 그 궁에 있는 육친과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자의 성, 그죠? 이 글자가 뭐 글자의 성이 또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관계들끼리 이제 이 원진이 돼 있는지. 그런데 원진은 상충살인데 만약에 형살에 와서 또 형살이 되거나, 그죠? 예를 들어서 인신충인데 4년이 오면 인사신 사명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다는지 하면 삼형이 됩니다 하면은 이건 그 해에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인신충인데 신이라는 그 신년이 왔어요. 그럼 인이 박살나 여기 만약에, 그죠? 그러면 그 해에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명 자체로부터 벌써 이혼할 수 있는 명을 팔자를 가진 거죠. 이런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원진은 뭐하면 원진은 그렇게 하면서 이혼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이혼 활동 말동하면서도 또 해갈되고 한 거죠. 그죠? 그런 차이는 있다. 그래서 원진은 그렇지만은 자꾸 이제 그러한 관계가 충까지 가지는 상충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위험한 관계다. 그런데 만약에 잠이 원진에 그것이가 있는데, 그죠? 잠이 원진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미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잠이 원진에 의해서 그나마 뭐 이혼은 안 하겠네라고 가정을 한다 합시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평상시에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 5년이 오면은, 그죠? 5년에 오면은 이 오미 반합이 되면서 이 자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럼 자가 어떻게 미가 그냥 상충한 거죠. 충 때 오가 충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해는 이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해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이 해는 서로 좀 주의하는 그런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래서 원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원진은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잠이 두 개를 풀어놓고 보고, 그죠? 상충은 곧 이래 X자로 돼 있지만은 원진은 풀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씩 인묘도 보면 인신충이고 묘유충으로 꼬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풀어놓은 관계라 인유와 묘신의 원진이더라는 얘기고, 그 다음 또 이 진사는 원래 진술충이었고 사해충이었잖아요. 그것도 꼬여가 있죠. 그것도 두 개를 풀어놓은 관계, 이렇게 풀어놓은 관계가 바로 원진살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럼 원진은 상충에서 관계에서 원진을 또 이해할 수 있고, 그림 속에서 또 원진에서 또 기문살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기타 신살을 보면 이 기문살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거 이제 연계해서 관계 지어 놓으면 이거 뭐고 암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놨습니다. 기문사는 원래 기문사는 원진 기문사라고 합니다. 원진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진 기문사라고 하는데 이 기문사는 요 신하고 요 미하고 두 개를 자리를 바꾸어 놓으면,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신이고 신이죠. 요 묘, 미. 아니다. 이 밖에 있다. 신이 아니고 유다, 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 유아. 그죠? 이거 바꿔놓으면 여기 유가 기문이고, 그죠? 여기 인미가 기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문살. 기문살은 뭐고? 기문살은 귀신살. 그런데 정신적인 살이죠. 귀신살은 정신적인 살인데 좋지 않게도 상당히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한 곳에 꼽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꼽힌다. 근데 잘못 쪽으로 또 꼽힐 수도 있겠죠. 잘못 쪽으로 꼽겠다. 뭐라카노.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도 이게 가능합니다. 무속인들도 기무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술가들도 기무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가들.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다. 정신적 관계다. 그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살. 파살은 요 그림에서 봐도 됩니다. 파살은 세살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살터울. 자, 그러면 이는 세살터울로 해서 띠를 이야기한 거죠. 지금 제가 띠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띠라고 합니다. 지금은 띠라 해봐야 실제적으로는 큰 의미는 안 두죠. 지금은 띠는 이 자리니까 나와의 관계를 보고 제일 먼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가장 영향을 바로 나니까, 내 앉은 자리니까. 그래서 과거에 당사주 보던 시절에 이 띠를 많이 논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살터울이다. 파는 서로 이 파자 자체가 이제 깨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나면 부딪혀서 깨진다. 깨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를 먼저 보면은 인은 해라는 글자와 만나면 파살이더라.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해는 범띠는 띠로 말씀드리면 범띠는 돼지띠와 깨지는다. 그지? 만나면 깨진다. 어떻게? 인해 합도 됐잖아요. 합도 됐고 인해 합이죠. 자축 합이고 인해 합이었잖아. 합도 됐지만은 파가 된다. 합도 됐지만은 파도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뭐가 하면 선합 후파. 처음에는 좋은 듯 하지만은 결국은 깨진다. 그런 내용이고. 그 세살터를 했습니다. 그죠? 세살. 그럼 앞으로도 가야 돼. 세살이면 양쪽 다. 하나, 둘, 셋. 범띠는 세살이면은 뒤로 세살이면은 돼지띠. 앞으로 세살은 뱀띠. 인사 형살이죠. 그죠? 파살은 아니지만은. 그죠? 그래서 결국은 파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게, 3살 차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세 칸을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럼 무슨 글자와 파의 관계가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묘는, 그럼 묘도 또 세 칸 가보면 되는 거죠. 묘는. 근데 여기서 파살은, 원래는 이제 파살을 볼 때는, 양의 글자는 뒤로 가고, 뒤로 세 칸의 차이. 지 포함하면 4칸이고, 지 빼면 3칸이죠. 원래 음은 또 앞으로 3개거든. 요래 이제 양은 뒤로, 음은 앞으로 뭐 이래 나는데, 앞뒤로 다 봐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3살 차이는.
그래서 네 칸은 삼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칸은 파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뭉텅들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겠습니다. 그럼 면허파는 하나, 둘, 셋, 묘오파가 된 거죠. 그럼 면은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묘. 이 자묘 형살이거든. 그래, 이래저래 실제적으로는 진도 사실 보면 진은 뭡니까? 하나, 둘, 셋. 이 진. 그죠? 진은 축과의 이 파살이지만 앞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민데 진민은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지장간 속에 보면은 평관살이 있어요. 칠살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끄럽지는 못해. 원활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따지고 보면 사도 사 하나 둘 셋 사신의 형살이죠. 인사신 사명살 되잖아. 뒤로 또 보면 하나 둘 셋 인사 형살이다. 그래 이래저래 여튼 세살 터울 이래서 세살 터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살 터울은 합의 삼합의 관계가 되죠. 삼합의 관계 되지만은 세살 터울은 안 좋다 깨진다. 그런데 합도되고 이것처럼 합도인해처럼 합도되면서 또 파살도 되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합을 하고 합이 되고 선합 후파 또는 후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선합 후파 그러면 뭔 말이고 그러면 합도되고 파도되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만나서 좋다고 합에 의해서 합의 기운으로 좋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파의 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냥 좋다가 결국은 끊어진다. 이렇게 해서 세살 터울은 파살에 해당된다. 그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건 애정살로 보거든요. 그래서 궁합 보고 할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요 자리를 봐야 되겠죠. 요 나잖아 나. 그죠? 나와의 관계에서 그죠? 서로의 관계가 만약에 인해 나는 해가 있는데 그죠? 상대방에서 이 인이 있다. 인이 있으면 인에 합하잖아. 그럼 처음에는 좋아서 가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파의 기운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궁합 볼 때 많이 작용한다. 그 다음에 해살. 해는 뭐죠? 해는 자미가 뭐였습니까? 원진의 자미였거든요. 그죠? 원진의 자미였는데, 얘는 또 해살은, 해는 이 해코지 한다. 해코지. 그런 살이다. 그 만나면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이런 해코지 하는데. 자식관계도 좀 되나요? 자미? 네, 자식관계도. 부모하고 자식. 자, 뭐라고요? 자녀, 자식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등 자녀관계도. 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관계가 본다는 것은 이제 처음 자녀 관계는 여기죠. 여기와 여기. 그죠? 나의 기준에서. 그 이래 있다면은 내 자식과의 관계라. 궁으로 봤을 때. 그죠? 또 그다음에 요래 있다면 내 부모와의 관계죠. 내 기준에서. 이런 관계를 본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자라면 아들애가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요거는 궁적인 관계. 그다음에 성으로 볼 때는 그죠? 내 성으로 볼 때는 저기 자가 있다면 또 뭐 어디 이제 여기에 미가 있든지 뭐 미가 있든지 이 성이라도 그죠? 이 성이 자식과의 이 성의 관계도 된다는. 그래 궁과 성을 같이 봐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지? 그래서 궁과 성을 같이 하나만 본다기보다는 그것도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충미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요 손의 그림입니다. 손 그죠? 요거 전에 그 육합할 때 요거 했잖아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육합할 때 자축의 합이고 인해의 합이었고 육합할 때 묘술의 합이고 그죠? 또 진유합 이렇게 합을 했잖아요. 가로는 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세로로 손으로 그 손뿌리하고 뿌리에 있는 글자들하고 손가락의 뿌리에 있는 글자들하고 그 손가락 끝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이제 이 해살인 거죠. 해살. 그죠? 해살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인의 뿌리는 요 두 번째 방향지시하는 이 손가락이잖아요. 요 뿌리가 인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리. 인은 제일 밑에 있는 위에 그 손가락 끝에 있는 사 자리에 있는 사와는 인사 형살도 되면서 인사 해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사 된다. 그다음 축은 축미 충도 됐지만서도 충미 충미가 추고 충도 됐지만 추고 이 해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충미 원진했죠. 추고 잠추고 원진도 되면서 그죠? 원진도 되면서 해살도 된다. 그다음에 자미도 원진이 되면서 또 해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이중 삼중으로 걸리는 거죠. 그 해살하고 파살 이런 경우도 파살은 뭐 세살 차원이구나 실질적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많이 보고 하는데 애정 관계에서는 이걸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해살 관계는 그 손가락의 뿌리에 위치해 있는 글자와 끝에 있는 글자와의 만남에 서로 해코자 하고 여하튼 뭐 좋지 않은 서로 이제 이걸 험하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 묘진하고 그죠? 유술은 이 저끼리 해살의 관계라. 이 해살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합을 볼 때는 이 방위합의 관계거든요. 방위합의 관계라. 요 관계들은. 그래서, 방위합의 관계인데, 과연 이제 이 해살의 작용력이 얼마나 있겠나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는 이걸 방위합으로 보지 살로는 안 봅니다. 살은 합에 의해서 해갈됩니다. 살은 합에 의해서 그 신살 작용력이 합살되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합살 작용에 의해서 아마 해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책에는 이리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저는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해살까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타 신살에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책의 중간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라 내가 이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안 그러면 지장관으로. 대체로 그렇지.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세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봤을 적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봤다 우리가 좌우 옆으로 있는 건 친환기고 예. 지금은 친환기 그러면 생이고 하나 건너뛰면은 축이든 뭐 극이 되죠. 그런 형태인데 예. 여기서는 지금 여기가 보면 묘진입니까? 묘진은 여기 붙었단 말이죠, 그죠? 예. 대체로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전반을 특정 부분이 아니고 전반을 봤을 때 예. 붙은 건 좋았는데 예. 요거는 나쁘네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야. 그렇지.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은 예. 제가 그냥 건강도 아니고 전체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이해하는데 예. 나쁘다. 예. 순서로 가야 되니까 예. 제대로 갔으니까 나쁘다. 예. 저기서는 예. 지금까지 강의 중에 붙기 나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예.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붙고 떨어지고의 관계는 오행의 상생상극론에서 해당되고, 그죠? 오행으로 목화통수 오행으로 상생상극 할 때는 붙는 것끼리는 생하고 한 칸 떨어지는 거는 극하게 되는 요 관계예요. 요 관계에서도 보거든요. 여기서도 사방에서 예. 옆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건너뛰면 정말 나빴다 이 말입니다. 진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오행이잖아. 오행으로 볼 때. 그렇지. 그래서 오행으로 볼 때는 결국 요거는 다 목이고 요거는 화였잖아요. 그 옆으로 가면 목생하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간에 양과 음의 기운에서 토가 있었죠. 토가 있었기 때문에 화생도 하고 토생 여기 또 금이잖아요. 이건 또 수가 되고. 그리 건너뛰는 거 토극수, 수극화 한 가지 건너뛰는 이거는 오행에서 해당되는 거고. 그럼 오행에서 더 세분화시키는 게 천간의 10글자와 10천간과 12지지였잖아요. 이거는 이 속에서 또다시 또 다른 관계가 나와요. 다른 관계로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이제 오행에서 해당되는 거고, 이제 그 질문 나온 요 내용은
다른 거는 다 건너가고 이 관계를 이해하는데 요거는 붙었는데 왜 해살이 되나? 그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요걸 고소에는 이게 이제 파살이라고 해살이라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원래 신살은 합에 의해서 해갈됩니다. 해살돼요. 그 합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합에 의해서 그 신살 작용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 되거든요. 그런데 요 관계는 보면 묘진 방위합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제 이 해살이 되나? 이제 그래 저 개인적으로도 요거는 해살의 작용력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신살은 이런 게 있더라라는 것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굳이 안 외워도 이제는 파살이라 하면 뭐 세살 터울이더라 뭐 이래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진살은 이제 그림 그려놓으면 이제 두 개씩 그려놓으면 이제 되겠죠. 그런데 귀문살은 자와 유가 위치만 바뀌니까 그죠? 거기 이제 귀문살이 되더라. 그래서 원진살은 원진귀문살과 같이 이제 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살은 손가락 뿌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글자와 끝에 있는 글자와의 만나면 이제 이 해살이 되더라라는 것이고, 그래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지장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 지난 시간에 혹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참 지난 학기에 시간에 지장간 이거 지난 학기 지장간 내가 했나 아닌지 모르겠다. 안 했죠? 못 했죠 지난 학기에 못 들으셨죠? 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지장간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외우기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으셔서 잘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죠. 이 위치는 해자추 인묘진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안 변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상은 절대 안 변합니다. 신유술. 자, 여기는 이 가을이죠. 가을에 오행적으로는 이 금을 뜻하고, 여기는 이제 이 겨울이죠. 겨울에 오행은 수고, 당연히 반대쪽에는 이 겨울, 여름이죠, 여름. 여름에 오행적으로는 이 화가 되고, 여기는 이 오행은 이 목에 계절적으로는 봄이 된다. 그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삼합을 했지만은 생지, 사생지라는 네 개니까, 네 개의 계절이니까 그 사생지라는 근데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 그 다음에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 그 다음에 이 고지에 해당되는 이 글자로 분류가 된다. 그러면 왕지가 뭐고, 그죠? 왕지는 지금 이 책에는 59쪽에 그 지장간에 있습니다. 예. 생지는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를 뜻합니다. 각 계절 초입에 있는 글자는 봄의 초입은 인이라는 글자죠. 초입에는 여기 이제 뭐 입춘이 있는 달고, 또 여름의 초입은 또 이 사달이 되는 거죠. 가을 초입은 이 신달이고 겨울 초입은 해달. 그래서 야 글자들이 전부 생지라 한다는 거죠. 인, 사, 신, 해가 생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네 개라고 사생지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생지는 그죠? 생지는 역마에 해당되는 거죠. 역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역마성이 짙다. 그래서 보통 역마살 이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역마살.
그래서 이러한 글자들은 이제 역마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글자들이 뭐 한 두 개 있다, 뭐 아니면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한 두 개 이상 있으면은 그 사람 명예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친구를 찾아가고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움직임도 여행도 막 친구들 모아서 여행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다음에 왕지는 이 도화라 했죠. 도화살. 왕지는 각 계절에 가장 강한 기운에 각 계절에 강한 기운은 뭡니까? 봄에 가장 강한 기운은 묘일 것이고 가장 가운데 여름에는 사. 그죠? 그래 이제 봄에 가장 강한 기운은 묘일 것이고 여름에 가장 강한 기운은 오지요. 가을에는 유고, 유달, 겨울에는 자달. 가장 겨울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화는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도화니까 도화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도화다. 뭡니까? 아까 이 인사신의 생지들은 어떻습니까? 적극성을 띄었잖아, 그죠? 내가 적극성을 띄고 내가 친구들을 끌어모으고 내가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움직이게 하고 그죠?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러자면 도화는 내가 스스로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꾸 친구들이 찾아와요. 내가 움직여서 역마처럼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빗대어 말씀드리면 비교해갖고 역마가 강한 친구들은 어떨까요? 내가 친구를 찾아가고 아 친구 잘 있나 어떻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도화가 많이 있는 친구들은 어떨까요? 내 스스로 그래 하지를 못하는 거라. 거기서 전화 오면 아 반갑다 하고 막 이래는 하는데 미워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행시가 그런 행시가 도화 행시 때문에 그죠? 그런 주변에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친구는 참 사람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전화도 좀 하고 정 좀 내지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행시가 그렇다는 얘기 도화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있다. 왜? 그 나름대로 기운이 강한 기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나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 그다음 고지는 창고죠, 창고. 이 창고. 각 계절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다. 환절기에 속하는 거죠. 환절기. 그래서 봄에는 진이라는 글자가 여기 이제 이 창고에 해당되는 여름으로 열어주는 거. 그다음에 여름에는 미토가 여기에 해당되고 고지에 가을에는 이 술토가 이 고지에 해당된다. 겨울에는 이 축토가 이 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생지, 사왕지, 사고지라고 하는데 네 개씩이기 때문에 적합한데 그냥 생지, 왕지, 고지가 있다. 그러면 지장간은 만들어지는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왕고지를 분류를 했는데 자 책에 잠깐 보면 지장간이란 해놨습니다. 지장간은 지지 속에 숨어져 있는 천간의 글자를 말한다. 지지 속에, 요 속에, 지지 12개 속에 숨겨져 있는 천간의 글자. 천간의 글자는 다 본래 제가 기초과정 초반에 보면, 음양이 사상과 오행을 낳고, 그죠? 그 오행과 사상 속에서 다시 천간에 끄는 10천간에 10개의 천간의 글자가 있었고, 그게 뭐였습니까? 갑, 을, 병, 정, 그렇죠? 그 다음에 무기, 토가 이 가운데 있었죠. 중간에 음양에. 가운데니까 여기 무기, 그죠? 이 토니까 무기. 그 다음에 경신, 임계가 요래 10개가 10천간을 만들었죠. 오양에서. 그러고 12지지가 또 만들어졌죠. 사상에서 4개로 만들어졌는 게 그래 갑과 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각 오행의 음양으로 2개씩 딱딱 다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갑을은 목이었고, 그죠? 병정은 화였고, 무기 토는 토였죠. 무기는 이건 토였고, 그죠?
경신은 금이었고 임계가 수, 각각 음양으로 두 개씩 나누어진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음양으로 나누어졌다. 천간의 10개 글자는 그죠? 오형으로 나눠졌다. 그런데 지지 현실 속에서는 사계로 해서 12개 글자들이 나누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각각 12개 글자 토라는 글자는 토의 행시가 뭐였습니까? 천간에서 토의 행시는 음양을 조절하는 거. 결국은 이래 조절해 주는 거였잖아요. 어떤 상황에 조절해 주는 거. 이게 이제 토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지지 속에서도 어디서입니까? 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계절 속에 다 토가 다 있잖아요. 4개가. 그래서 이 환절기에 속해 있는 이 토들은 이 4개의 글자들은 다 토로 배속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음양으로 불리나? 가장 목에 있는 먼저 나오는 진은 양토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미토는 요거는 이제 음토에 들어간 거예요. 양으로 치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술토는 다시 이 양의 토예요. 축토는 음의 토로 이렇게 배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천간에 이 무기토는 음양으로, 양토는 무토고 기토는 음토였지만은 지지 속의 글자들이 진과 술은 천간의 무토와 같고 진과 술은 양의 토고, 다시 말씀드리면 미와 충미는 결국은 천간의 기토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충미는 다시 말씀드리면 음의 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본질의 천간의 글자는 이는 간목이었고 양의 목이고, 그죠? 얼은 땅에 내려오면 모목, 음의 목이라는 얘기죠. 병화는 다시 말하면 이 병화는 양화고 양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화는 병화와 같다. 하늘과 땅이 같이 서로 소통되는 것은 이 글자들이 됩니다. 정화는 오화와 같고 내 봉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신경신도 마찬가지고 이 신유도 마찬가지고 자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 놓고 볼 때, 자, 지장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래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에는 이 씨앗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씨앗이 새싹으로 나올 때 입춘돼서 새싹이 피어나면 그 태양의 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있다는 이런 자연의 것을 빌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요 생지가 지장간이 형성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여기와 중기와 본기로 나눕니다. 여기는 그 전달에서 넘어온 기운, 그죠? 그걸 여기라고. 그다음에 그 중기, 여기 본기의 그 사이점을 중기라고 합니다. 책에 여기 잠깐 보시면 내면, 외면, 본질로 구분하고 이래 놓고 각각이 20, 30, 50%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월율 분야도에서는 여기, 중기, 말기를 이라죠. 이 여기, 중기, 말기, 여기, 중기, 본기는 여기 책에는 보면 여기는 7, 7, 16일 이 한 달에 작용하는 기간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해서 작용하는 기간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여기와 중기와 말기, 본기를. 그래서 생지는 7, 7, 16일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왕지는 10일, 20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지, 4개 고지는 9일, 3일, 18일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는 월율 분야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 월율 분야들은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나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뜻이지. 만약에 지금 생지는 7, 14, 요거는 16일 되죠. 생지는 고래 해놨다 하는데, 이 월요일 분야들은 이 월 중에 인달이라 하면 그 인달 한 달 30일 중에